자, 오늘 제 파이어월 6장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완료한 내용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달려고 했는데 음, 스스로에게 좀 칭찬을 좀 해주시고요. 혹시 아직 가물가물하고 한 것들은 또 다음 학기에 좀 많은 내용들이 또 반복이 되면서 계속 중요한 내용들은 반복을 할 거예요. 4학년 1학기 때 사이버 전개론 가면은 좀 실질적인 또 이런 랩, 실습을 통해서 좀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하니까 이번 학기에는 이제 중요 개념들, 우리 강의 맵을 보면은 키워드들이 좀 나와 있잖아요. 그 키워드들 보면서 이 키워드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 키워드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런 거를 자꾸 좀 반복을 해주시고, 그거를 딱 각인을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이 프로텍트 단계에 있는 방화벽에 들어갑니다. 방화벽. 자, 우리 챕터 1하고 챕터 2는 위협 환경을 살펴봤고, 보안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에 들어왔죠. 기술. 기술은 이제 보호에 관련된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암호 기술, 그리고 암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시큐어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방법, 그리고 액세스 컨트롤에 대해서 살펴봤죠. 액세스 컨트롤에서는 패스워드, 그다음에 어떤 신용카드, 그리고 뭐 생체 인증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죠. 그리고 액세스 컨트롤에 관련돼 있는 이제 모델들, 보안 모델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거를 쭉 거쳐서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이 데이터에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공격자 입장에서는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근데 네트워크는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정말 이제 방화벽이라는 것을 놓습니다. 오늘은 이 방화벽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방화벽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방화벽의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상태 기반 패킷 필터링,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패킷을 필터링하는 동작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경계 방화벽, 네트워크가 있으면 이 경계가 있거든요. 경계. 거기 설치되어 있는 방화벽에서 상태 기반의 패킷을 어떻게 감시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재밌겠죠? 자, 첫 번째, 인트로덕션. 자, 기본적인 방화벽의 동작을 살펴보면, 자, 컴퓨터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경계 구조를 갖습니다. 경계가 있다는 것은 이 보안 통제, 접근 통제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기술들이 녹아 있는 것이 이런 방화벽이 되는 것이죠. 자, 네트워크상의 대부분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경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을 수 있는 영역과 믿을 수 없는 영역을 구분하는 거죠. 트러스티드 존 그리고 언트러스티드 존으로 구분해 주는 거예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 경계 방화벽이 있어요. Border Firewall. 경계 방화벽을 경계로 해서 왼쪽에 있는 것은 믿을 수 있는 트러스티드 존이 되는 것이죠. 경계 방화벽으로는 외부에서 패킷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공격자는 외부에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untrusted zone입니다. 자, 합법적인 사용자가 보내는 패킷들은 방화벽의 감시를 통해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내부로 들어와서 서버에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공격자의 패킷은 이 감시 방화벽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탐지가 되면 이 denied 또는 reject 또는 drop 형태가 돼서 네트워크로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보안 탐지기 때문에 로그 파일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죠. 자, 여기 hardened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다음 학기에 다룰 겁니다. 서버나 이런 엔드포인트 단말들을 보안을 강화하는 것을 하드닝이라고 해요. 하드닝. 예를 들면 불필요한 포트들을 다 차단한다든가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제거한다든가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을 하드닝이라고 합니다. 하드닝. 자,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영역과 믿을 수 없는 영역, 중간 경계 단계에서 중요한 이런 경계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바더 파이어월이 됩니다. 자, 네트워크 보안 장비들은요, 네트워크 계층별로 이 보안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계층이라는 것은 OSI 7 레이어를 의미합니다. OSI 7 레이어의 관점에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 그림을 먼저 보면 여기 이제 방화벽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트러스티드 존이 되겠죠. 얘가 이제 경계 방화벽이 된 것입니다. 경계 방화벽. 근데 이 바깥쪽에 보면 안티 디도스라는 장비가 있어요. 자, 실제로는 안티 디도스는 요 바깥에 있기도 하고요. 또는 이 내부로 올 수도 있어요. 바깥에 있기도 하고 내부로 올 수도 있어요. 이 방화벽을 중심으로 해서 방화벽보다 앞에다 놨다는 것은 도스 공격이 왔을 때 얘가 우선적으로 차단을 해서 방화벽이나 내부 서버들을 이제 보호한다는 목적이 있을 때는 안티디도스를 최외곽으로 빼내는 거고요. 만약에 안티디도스를 안으로 놓는다라는 것은 안티디도스 장비에 과도한 트래픽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1차적으로 방화벽에서 필터링을 해주고 그 1차적으로 걸러진 거에 대해서 이제 디도스에 대한 탐지를 할 때는 얘를 이제 안으로 갖고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거는 그 조직의 운용 목표라든가 조직의 보안 상태 그리고 조직의 어떤 용량에 따라서 위치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IDS, IPS라는 게 있죠. IDS, IPS는 각각 Intrusion Prevention System, Intrusion Detection System이에요. 자, 그림에서는 IPS하고 IDS가 구분이 없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IPS는 이렇게 인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네트워크를 모두 IPS를 거쳐서 통과를 시키도록 설치를 합니다. IDS는 이렇게 설치하진 않아요. IDS는 이렇게 직접 설치하지 않고 옆으로 포트를 빼가지고 이렇게 빼서 별도로 IDS를 설치해요. 보통 이렇게 하는 것을 미러링이라고 하죠. 미러링. 포트 미러링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IPS는 직접 패킷을 받아서 자기가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IPS는 트래픽 부하가 많이 걸리죠. 그리고 IPS가 고장이 나면 네트워크가 마비될 수도 있어요. 근데 IDS는 미러링을 해서 중간에서 뺐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IDS가 고장 난다고 해서 네트워크가 마비될 일도 없죠. 자, 이렇게 구성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웹 서비스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웹 방화벽 또는 웹 프락시 등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계층적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계층적. 여기서 이제 방화벽은 최외곽에서 탐지를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3계층에서 IP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탐지를 하게 되죠. IP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그다음에 얘가 이제 IP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IPS, IDS에서도 패킷을 한 3계층 정도에서 또는 2계층에서 방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웹 방화벽 단계로 오게 되면은 이제 웹이잖아요, 웹. 웹 자체가 7계층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하는 것이죠. 얘는 이제 7계층이에요, 7계층. 응용 계층. 음. 안티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도 최외곽에 있으니까요. 디도스 공격이니까 2, 계층이나 이제 그러니까 3계층이 되겠죠. 이 바깥에 설치하게 되니까. 3계층 또는 이제 2계층에서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3계층에서 2계층에서 동작하는 거하고 7계층에서 동작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OSI 7 레이어를 생각을 한다면 3계층까지 온 것을 모두 패킷을 열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패킷을 열어본다는 것은
트래픽을 받아가지고 패킷을 모두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응용 계층까지 이제 해석을 하려면 실제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패킷을 다 열어봐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장치에 상당한 부하가 걸리겠죠. 거의 컴퓨터의 사양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처리 속도도 빨라야 되고 용량도 커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패킷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7계층의 장비들은 이미 몇 단계를 거쳐서 필터링을 다 거쳐서 줄이고 트래픽이 좀 줄어든 상황에서 이 역할들을 동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베이직 파이어 오퍼레이션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자, 바더 파이어월은 이제 경계 방화벽이라고 했습니다. 회사 내부 사이트, 그러니까 트러스티드 존, 그리고 외부 인터넷, 언트러스티드 존 사이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그럼 내부 방화벽은 무엇인가? 내부 방화벽은 자, 내부 방화벽은 앞에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트러스티드 존 내부 안에 이렇게 내부에다 방화벽을 추가로 넣을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웹방화벽이라고 했지만 꼭 웹방화벽이 아니더라도 내부에 방화벽을 설치할 수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내부 위협을 또 방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어떤 서버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 이 서버들이 모여져 있는 곳에 특별히 방화벽을 추가로 설치해 가지고 내부에 대한 보안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외부에 있는 방화벽하고 이 내부에 있는 방화벽은 실제로 필터링하는 역할이 다르겠죠. 그 적용하는 정책이 달라질 거예요. 그 역할들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그레스 필터링과 이그레스 필터링이라는 용어를 잘 알아두세요. 인그레스는 진입, 음, 진입. 방화벽을 기준으로 해서 방화벽으로 입력이 되는 패킷을 필터링하는 것을 인그레스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그레스 필터링은 방화벽을 기준으로 해서 방화벽에서 나가는 것을 이그레스 필터링이라고 그래요. 음, 자, 이그레스 필터링. 그다음에 인그레스 필터링은 이제 방화벽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방화벽을 기준으로 해서. 정찰 패킷이 있다고 했는데 정찰 패킷이 뭘까요? 음, 자, 요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공격자가 이 서버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외부에서 어떤 스캐닝을 시작을 하겠죠. 근데 어떻게 해서 통과를 다 해요. 어떻게 해서 다 통과를 해가지고 이 포트가 살아있는지 포트 스캐닝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포트가 살았는데 요 방화벽 또는 이 방화벽에서 응답을 막아버려요. 못 나가게. 공격자 입장에서는 포트 스캐닝에 대해서 응답을 못 받게 되면 정찰을 못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가는 것을 이 포트 스캐닝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건지 이 악의성을 갖고 들어오는지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불필요한 정보가 나가는 것은 그래서 막을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출구 필터링, 이그레스 필터링을 좀 잘하게 되면 이제 정찰 패킷을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어, The Danger of Traffic Overload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자, 방화벽은 아까 설치된 위치를 가만히 보면 이 방화벽이 고장이 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트워크가 끊기는 거죠. 예, 고장이 나면. 그래서 안티디도스 장비를 여기서 설치한 이유는 여기에 과도한 트래픽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이 조직에서는 요일을 바깥에다 놓은 거거든요. 음. 얘가 고장이 나고 또 얘가 고장이 나고 그러면 이 네트워크가 이제 마비가 될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방화벽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트래픽이 딱 도착을 하게 되면 방화벽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는
일단은 통과를 시키거나, 왜냐면 네트워크가 차단이 돼서 가용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피키 필터링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네트워크가 마비되더라도 얘를 차단시켜서 분석을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음, 가용성을 우선시할 것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안전성을 우선시할 것인지, 이걸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선택에 따라서 이 fail safe, 고장이 나서 선택한 결과가 더 안전한, 또는 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직에서는 가용성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도 있겠죠. 어떤 조직은 절대로 가용성은 포기할지언정 믿지 못하는 패킷은 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조직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인터넷 쇼핑 사이트 같은 데는 악성 코드가 들어올지언정 그 고객들의 어떤 구매 의향을, 구매 동기가 해치지 않도록 가용성을 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은행이나 어떤 군 시스템 같은 곳은 가용성은 포기할지언정 보안을 더 중요시 여길 수도 있겠죠. 악성 코드가 들어오는 것을 100%, 뭐 100%까지는 어렵겠지만 90% 이상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단 차단을 시키는 그런 정책을 하는 것이 fail safe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정책이 fail safe가 될지는 그 조직의 운영 목표 또는 보안 목표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도 방화벽 때문에 가용성이 위협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방화벽에서는 high availability라는 개념이 좀 들어 있어요. high availability가 뭐냐면은 방화벽에다가 이제 고가용성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화를 시키는 거죠. 이중화. 그래서 fail over라고 하는데요. 고장이 나면 다른 쪽으로 스위칭을 해주는 개념이에요. 예비 방화벽을 넣는 겁니다. 예비 방화벽. 예비 방화벽을 넣는 방법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액티브 스탠바이, 그러니까 액티브, 살아서 대기한다는 개념이고, 액티브, 살아있고 살아있고 한다는 얘기고요. 풀 메쉬는 메쉬, 그물망 구조로 해놓는다는 것이죠. 자,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액티브 스탠바이 중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화벽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얘는 평상시에 액티브 상태고 얘는 평상시에 스탠바이 상태인 거예요. 고장이 나면 관리자가 경로를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네트워크 단절 현상은 발생될 수 있겠죠. 근데 약간의 네트워크 단절 상태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조직이라면 액티브 상태로 이중화를 시키는 거죠. 얘가 고장이 나더라도 자연스럽게 예비 방화벽으로 우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바뀌었는지 전혀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하는 겁니다. 자, 풀 메쉬는 모든 것을 이중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요 가운데 있는 액티브는 만약에 이 스위치가 고장이 나버리면 방화벽만 이중화됐다고 해서 망이 살아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못 믿으니까 아예 이만큼을 이제 풀 메쉬로 이중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은 풀 메쉬가 될수록 비용은 높아지겠죠. 그리고 비용이 높아진 만큼 고가용성은 훨씬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fail safe를 동작을 할 때 바이패스하고 fallback 개념이 있어요. 바이패스는 일단은 그냥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통과. 아무런 역할을 안 하고 그냥 없었던 것처럼 그냥 통과시키는 거고, fallback은 성능을 낮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3계층에서 라우팅 기능을 했던 것을 그냥 2계층으로 낮춰줘서 그냥 그대로 일반 스위치 역할을 해주도록 성능을 낮추는 것을 fallback이라고 합니다. 자, 파이어월의 이제 필터링은 또 이 세 가지로 크게 그룹을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걸 하나씩 살펴보게 될 건데요. 첫 번째 이제 패킷 필터링이 있습니다. 패킷 필터링. 자, 패킷 필터링은 IP 주소와 포트 정보를 갖고서 필터링을 합니다.
자, IP 주소는 몇 개층의 정보죠? 는 3계층. 그죠? 자, 포트 정보는 4계층 정보죠. stateful firewall은 IP 주소, 포트, 플러스 커넥션 정보가 들어갑니다. 커넥션 정보.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은 추가적으로 데이터까지 분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정보가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죠. 자, 밑에 여러분들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2계층, L2는 레이어 2라는 얘기예요. 2계층은 이제 맥 주소, 그 다음에 L3는 3계층, 3계층이니까 IP 주소, 그 다음에 L4, 4계층이 되면 포트 주소까지, 그리고 L7, 레이어 7 응용 계층은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그리고 페이로드라고 했죠. 이메일을 보냈으면 이메일의 내용까지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L3 방화벽이 붙어 있다라고 하면 이메일의 내용까지 봅니다. 그래서 내용 안에 뭐 어떤 금지 용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금지되어 있는 사이트 정보 이런 게 들어있으면 그 차단을 해요. 물론 이제 암호화돼 있으면 못 보죠.